본격 다니는 깨마입니다. 안녕하세요. 본격 다니는 깨마입니다. 웃지 마세요. 점프 한번 뛰어야 되는 거 아니야? 깨마입니다. 이런 거 안 한다고. 네,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안녕하세요. 본격 다니는 깨마입니다. 자꾸 웃기지 말라고. 아무튼 여러분 오늘 인터뷰를 하려고 제가 지인분을 모셨거든요. 어떤 분이냐면 진짜 저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26살 맞나요? 26살에 7급 공무원을 때려치우고 그리고 그 후에 자기의 삶을 개척해 나가신 분이거든요. 그럼 어떤 분인지 한번 오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세요. 뭐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이렇게 진격에 오셨는지. 네, 우선 저는 이제 18년도에 이제 7급 지역 인재라는 제도를 통해서 7급 공무원이었다가 이제 잠깐 다니고 그만두고 대학원 진학을 통해서 이제 석사를 졸업하고 현재 이제 회사에 다니고 있는 28살 직장인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7급 공무원을 그만두고 직장을 다니시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7급 공무원 그만두고 바로 취업을 준비하셨나요? 그 당시에 이제 대학원 연구실 인턴을 했었고 이제 그 인턴하는 연구실에서 계속 대학원까지 진학을 했죠. 그럼 석사까지 하시고 다시 취업을 하신 건가요? 네. 어... 지금 아직 석사 학위 중이고요. 이제 졸업은 사실은 2월인데 조기 취업이 돼서 사실 11월부터 회사 입사를 해서 다니고 있고. 네, 짠. 맥주 한잔 하면서 가볍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맥주는 밀러 라이트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좋아하신다고. 제가 그냥 준비했는데 이분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다행입니다. 캔 맥주는 별로고 병맥주를 추천합니다. 좀 까다롭네요. 그래서 공무원 그만뒀나? 뭐 다시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은 기본 자격사항 및 스펙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뭐냐 여기 보면은 학력, 학점, 어학, 자격증, 뭐 인턴 경험, 대외 활동 등 한번 그냥 가볍게 한번 네. 얘기해 주시겠어요? 우선 저는 솔직히 말하면 좀 평범한 스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학력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이 앞에 계시는 분과 같은 학교. 네, 지방 국립대 4년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학점은 이제 3점 중후반. 그리고 어학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레벨 토익 스피킹 레벨 6 정도 그 정도에 이제 자격증은 그냥 뭐 학원 기사 하나 정도 있고 인턴은 사실 연구실 인턴 말고는 경험이 따로 없었고 대외 활동 이제 뭐 사실 직무 관련되기보다는 뭐 멘토링이나 알바 뭐 봉사활동 뭐 이런 것들. 봉사활동 뭐 그 정도가 되겠네요. 네, 뭐 전공은 화공이셨죠? 네. 네, 전공은 화공이었고 부전공으로 이제 기계. 네, 기계였었고 사실 대학원은 이제 제가 유기합성과 좀 배터리 쪽 관련된 그런 쪽이었어요. 그렇죠. 석사.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취업을 하신 거는 석사 취업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신 거고. 네. 그리고 상점 뭐 중후반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보다 학점이 좋은 편이고 그리고 전공 학점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전공을 되게 잘한 편. 저는 학점을 제가 스펙 영상에서 깠지만 저는 교양빨로 학점을 높았고 여기 계신 분은 그 전공 학점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도 항상 전공을 항상 도움을 많이 받았던 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얘기. 자, 7급 공무원 때려친 썰로 넘어가 봅시다. 된 거부터 먼저 해야 그렇죠? 될까요? 7급 공무원 된 거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한번 네. 해주실까요? 어떻게 7급 공무원을 되셨는지? 우선 모르시는 분도 있고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7급 공무원이 흔히 말하는 이제 공채 간하가 있고 또 다른 방법이 이제 경력직 채용해서 경채가 또 있고 그 외에 한 가지가 지역인재라는 제도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이제 학교에서 어느 정도 성적 이상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물론 여기서 말하는 학교는 대학교를 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경쟁을 해서 7급 공무원으로서 임용을 하는 시험을 보는 그런 시험이 따로 제도가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그 제도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빨리지만 4학년 초반에 합격을 해서 사실 이제 임용이 됐었고 그렇게 이제 7급 공무원을 다니게 됐었죠. 업무랑 관련된 사실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은 게 이제 제가 몇 달 안 다녔지만 딱 한 달 정도 이제 됐을 때 무렵인데 이제 사실은 이거는 뭐 아무에게도 얘기를 하지 않았던
근거가 아무런 다른 사람들은 사실 이해를 잘 못할 것 같다 이렇기 때문에 이유에 대해서 사실은 제대로 얘기를 안 했었는데 이유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잠깐만요. 이유는 이따가 얘기해 주시죠. 아, 좀 그럴까요? 더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얘기를 풀어 나가 보면은 왜냐면은 제가 이거를 제목으로도 쓸 거지만 7급 공무원을 그만둔다는 게 사실 지금 대한민국 취준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배부른 소리라고 보는 시선이 많잖아요. 그쵸? 본인도 그렇죠.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그렇죠. 요즘 공무원 되고 싶어서 다들 정말 안달이 나 있는데 7급 공무원을 그것도 26 맞죠? 26에 그만뒀다. 정말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근무하셨죠? 우선 총 기간은 3개월. 3개월? 이죠. 되게 짧구나. 저는 한 반년은 그래도 했는 걸로 기억하는데 3개월이죠. 3개월. 그동안 저희가 좀 연락을 안 했었나 보네요. 네, 그럼 어디서 무슨 일을 대충 하셨는지 간단하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정확한 부서는 말씀을 드리기가 사실은 네. 정확히는 좀 그렇고 저는 이제 대전에 있는 정부청사에서 일을 했었고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중앙부처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서 이제 사실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저에게 뭐 어떤 특정한 일이 주어진 건 아니었고 흔히 말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잡일이라고 할 수 있는 서무 이제 공무원 사회에서는 서무라고 하는 그런 업무를 주로 했었고 이제 서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민원 담당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각종 회사에서 나오는 보고서 같은 걸 취합하거나 회의 자료를 만든다거나 뭐 이런 일이 사실은 보통 주된 일이었었죠. 공무원의 그 직무랑 이런 직급 이런 거를 뭐 간단하게 뭐 이렇게 어떤 공무원 서열 뭐 그런 거 간단하게 뭐 좀 제가 공무원 쪽을 전혀 몰라가지고 뭐 간단하게 뭐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우선 직무 같은 경우는 네. 크게 이제 행정직, 기술직으로 나뉘어지는데 사실은 중앙부처 가게 되면은 행정직, 기술직이 사실 그게 의미가 없다.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뭐 기획재정부 이런 데처럼 딱 경제랑 관련된 그런 부서가 아닌 이상은 사실 행정직, 기술직이 크게 업무적으로는 크게 많이 나뉘어지지가 않고 사실은 거의 동등한 일을 하죠. 근데 이제 주제가 조금씩은 다를 수 있겠지만 이제 그렇고 이제 직급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누구나 다 알듯이 사무관님이 이제 주가 되고 옆에서 7급이 사실은 보조를 하는 사무관은 그런 몇 급인가요? 사무관이 5급이죠. 아. 공기업에 좀 빗대 드리자면은 사실 사무관이 굉장히 높은 직급일 수 있어요. 거의 차장 이상급. 아니 5급이라고 하니까 확 와닿는 게 사실 국가고시라고 하는 그런 행정고시 뭐 그런 거 다 하면은 5급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와 그러면 진짜 높은 사람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됐다. 흔히 사기업이랑 비교를 하자면은 7급 같은 경우는 사원. 이제 사원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경력 인정 이런 거를 해주잖아요. 공기업이나 대기업 이런 데는 어디서 다녀왔다 그러면은. 근데 7급으로 예를 들면 내가 입사를 했어요. 어떤 중앙부처에. 근데 내가 사기업에서 일을 했던 경력을 인정받으려면은 대리급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지 그걸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적어도 최소한 내가 7급으로 들어갔으면은 사기업으로 친다면 내가 신입사원을 대리로 들어간 거랑 거의 비슷한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공무원 사회에서 경력을 인정하는 기준, 호봉을 인정하는 기준인 거고 이제 사실은 뭐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뭐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도 정말 많겠죠. 공무원 사회에서 호봉이 뭐 그쵸. 끝이니까요. 처음이자 끝이니까요. 그렇구나. 자, 그러면은 연봉 이렇게 금전적인 부분, 연봉, 월급, 수당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얘기 어느 정도 그러니까 왜냐면 공무원이라는 게 사실 제가 공기업을 선택한 이유가 그거거든요. 첫 번째, 사기업은 고용 안정이 되어 있지 않다. 두 번째, 공무원은 연봉이 적다. 그래서 저는 그 절충안으로 공기업을 선택했고 공기업 중에서도 저는 연봉이 센 발전 공기업을 선택했어요. 저는 그게 이유예요. 근데 공무원에 대해서 제가 또 지인들이 공무원 얘기 보면 수당이나 이런 거 따지면 생각보다 많이 받는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궁금합니다. 우선 저는 짧은 기간이었었고 사실 수습 기간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무원들이 사회에서 받는 수당이라고 했을 때 일단 총 월급을 보자면 이제 나눠져 있는 게 기본급 그리고 뭐 정근수당이라고 있거든요. 호봉이 올라감에 따라 올라가는. 그리고 그거에 플러스해서 뭐 재수당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뭐 추가적으로 초과 근무를 하거나 뭐 출장을 나가거나 하면은 그런 비용이 또 따로 있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수습 기간이고 1년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기본급만 받았었거든요. 기본급에 플러스해서 뭐 초과 근무 수당 요 정도만.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기본급 같은 경우는 제가 7급으로 처음 들어갔을 때가 200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이었었고 세후
새 전후로 200이 좀 안 돼서 세후 하고 나면은 이제 한 190 정도 됐었었고, 근데 이제 보통 초과 근무까지 하면은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한 200, 한 10에서 200, 220 정도 그 정도 받는 것처럼 보더라고요. 이제 동기들 월급을 봤을 때. 그러면은 수습 기간이 끝나는 수습은 얼마 3개월인가요? 지역 인재 같은 경우는 수습이 1년이죠. 되게 기네. 1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7급으로 임용.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든 수습 기간이 끝나면은 보통 이제 한 200 중반, 200 후반까지는 받나요? 보통 중반 정도까지는 받고, 사실 정근 수당은 제가 얼마까지 받는지를 잘 모르겠어서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고, 이제 보통 한 200 중반 정도는 받는다고 보시면 되죠. 세후로 7급 공무원 기준으로. 세후로 200, 한 400, 240 정도. 그러면 뭐 그리고 이제 거기에 추가적으로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 호봉이 사실 추가적으로 붙기 때문에 좀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200 중후반은 받는다는 말이네. 네. 진짜 나쁘지 않네. 근데 거기서 보셔야 될 게 초과 근무를 만땅으로 채웠을 경우 그거를 보셔야 되는 거고, 초과 근무가 이제 제 기억으로는 한 50시간 내외 정도였던 거거든요. 한 달에 최대로 맥시멈으로 찍을 수 있는 게 50시간 내외였었고, 근데 이제 뭐 부서마다 다르겠지만 이제 제가 있던 부서는 거의 만땅을 찍었었기 때문에 추가 근무는 대부분 많이 채우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은. 그거는 부서마다 달라서. 분위기 어땠나요? 야근이랑 주말 출근, 그 워라밸에 대해서 뭐 회식이랑 뭐 술자리 이런 것도 한번. 일단 야근은 우선 그냥 회식 먼저 말씀을 드리겠게요. 왜냐면은 회식 말씀을 드리면은 이 부서는 어떻게 돌아가겠구나, 이 부서 사람들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보통 퇴근이 공무원 6시니까 7시로 회식 시간을 딱 잡아놓으면은 7시에 모이는 사람은, 예를 들면 과원이 한 10명 정도 된다 치면은 회식 자리에 7시에 딱 오는 사람은 한 3명. 그리고 있다가 3명이서 이제 그냥 약간 대화를 나누고 있고 뭐 물 한 잔 마시고 이러고 있으면은 한 8시쯤 돼서 2명이 더 오고, 9시쯤 돼서 2명이 더 오고, 이로써 이제 한 10시쯤 돼야지 다 와서 좀 이제 좀 술도 마시고 놀다가, 사실상 일을 하느라 그럴 수도 있고 뭐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딱 제 시간에 회식을 하는 경우가, 사실은 저는 3개월 동안 회식을 한 3번 정도 했었는데 3번 다 제대로 된 그런 회식을 한 적이 사실 없을 정도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많고 업무 시간 내에 끝내지 못하는 일들이 이제 많다는 거라는 거를 일단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 싶고. 말은 또 야근도 잦았다는 그쵸. 말이죠. 야근도 이제 총 한 달에 할 시간이, 뭐 예를 들면 할당된 시간이, 내가 최대한 초과 근무 시간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50시간이다 하면은 50시간 거의 몇말하면 다 채우는 그런 상황이었죠. 제가 있던 부서는. 근데 사실 저도 이제 공무원 이제 세계에서 어느 정도 들었을 때 이게 국가직과 지방직의 차이도 있어서 아마 국가직이 좀 빡세서 그런 것도 있죠. 그렇기도 한데, 이제 지방직에 계신 분들 얘기도 들어보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뭐 이제 회사로 치면 지사라고 할 수 있겠죠. 지사. 이제 뭐 그게 본사고. 예, 뭐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사업소 이런 데에서는 사실 칼퇴근이 가능하고 하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도청, 시청 그런 데서 주무부처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일이 야근이고, 매일이 뭐 주말에 출근하는 것도 사건 터지고 하면은 무조건 출근을 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사실 잦죠. 다만 그러네. 이제 좀 강도는 좀 더 이제 본부나 아니면 이제 국가직에 비해서 낮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근데 대신 이렇게 야근을 하고 해도 워라밸이 공무원이 좋다는 거는 그 야근했을 때 야간 수당, 추가 수당 그런 거를 다 챙겨주잖아요. 그쵸? 그건 무조건 그냥 그 챙겨주죠. 차이인 것 같아.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중소기업이나 이렇게 했을 때 그런 야근을 정말 똑같이 하더라도 수당을 다 챙겨주냐 안 챙겨주냐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렇게 바쁜 부서도 있겠지만 한가한 부서도 충분히 많기 때문에 공무원이 워라밸이 좋다 이런 말이 저는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럼 본인이 생각했을 때 공무원은 워라밸이 좋습니까? 목적에 따라 다른 것 같은 게, 그냥 내가 그래서 그만둔 이유를 이제 한번 얘기해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왜 3개월 만에 그만두셨죠? 우선 그 당시에 생각했던 이제 이유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막 제가 들면서 가족들을 설득하고 막 했었는데, 핵심적인 이유는 이제 막
연구를 해보고 싶다, 공부를 더 하고 싶다, 사실 이런 이유였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은 핑계였던 것 같고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결국 나랑 잘 맞지 않는 직업일 것 같다라는 게 가장 큰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어떤 사유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제가 이제 뭐 채 한 달이 되지 않았을 때였는데 사실 일을 배우고 일을 한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공무원의 가장 핵심적인 이제 일이라고 하자고 보면은 이제 시민이라든지 국민들의 어떤 편의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봉사 정신을 갖고 뭔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일을 하는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사실 공무원을 지원할 때도 나는 그런 봉사자가 되겠다라고 물론 면접장에서 모두가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뭐 어느 정도 그래도 내가 그런 꿈이나 그쵸. 아니면은 뭐 공무원으로서의 자부심 그런 거를 느끼기 위해서 그런 봉사 정신을 대부분 갖고 있는데 이제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었는데 이제 국민신문고에 어떤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제가 그 민원을 사실은 제목도 보지 않은 채 이미 생각을 하고 있던 게 이걸 어떻게 내가 안 된다고 말을 하지? 음. 이걸 어떻게 내가 합리적인 법률이나 뭐 그런 근거를 들어가지고 어떻게 합리적으로 쳐낼 수 있을까? 이런 민원인 분께서 지금 요청하신 사항은 이런 이유에 대해 이런 이유 따라서 저희 부서에서는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 어느 순간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 거기서부터가 이제 직공무원을 그만두기 위한 시발점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거기서 제가 느꼈던 점이 내가 만약 20년 후에도 이런 모습이라면은 과연 내가 좋은 공무원일까? 내가 과연 행복한 직장을 다니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렸던 게 만약 내가 1, 2년 후에 이런 모습이었다면은 그냥 뭐 흔히 아는 매너리즘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거에 빠져가지고 잠깐 그런 시련을 겪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채 한 달도 되지 않는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는 나는 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이 좀 많이 부족하다. 좋은 공무원이 되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길을 찾는 게 나에게 오히려 더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사실 그게 가장 큰 계기였다라고 지금은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물론 잘 몰랐었지만 지금 들으니까 굉장히 심오했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은 얘기인 게 사실은 이렇게 가족한테 얘기를 하면은 아무도 이해를 못하죠. 그쵸? 그 당시에는 맞아.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뭐 한두 달 직장을 다녀보고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회사를 그만둘 거다라고 아무도 얘기를 못 하면은 지지하지. 아무도 지지하지 않지. 일단 좀 더 맞아. 다녀보면은 생각이 바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건 그 직장에 나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판단을 했었고 그래서 다른 길을 찾기로 마음을 먹었던 거죠. 이렇게 들으니까 좀 되게 멋있는데. 왜냐면 사실 그만둘 때쯤에 저랑 연락을 했었어요. 연락하면서 저한테 이런 진솔한 얘기는 안 했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 이런 걸 얘기하면서 이제 자기가 생각했던 거와는 다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어쨌든 그 생각했던 거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되게 야근도 많고 막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상과 현실은 달라서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좀 더 깊은 사연이 있었네요. 그러면 이제 공무원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그래서 공무원의 장점과 단점을 간단하게 한번. 우선 장점은 아이러니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뭐 직급이 높아지고 제가 어떤 일을 함에 따라서 그 일이 이 우리나라 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을 수 있다라고 일단 저는 생각을 했었고 예시를 들자면은 이제 몇 년 전에 갑자기 생겼던 법률이 하나가 있죠.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카페 내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걸 금지하는 법안. 왜냐면 그 법안이 생기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냥 테이크아웃 잔에다가 플라스틱 컵에다가 커피를 받아서 그냥 그 안에서 먹고 했었는데 그 법안이 생긴 이후로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안에서는 무조건 머그컵에다가 마셔야 되고 밖에 나올 때만 테이크아웃 잔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변화가 사실은 공무원이 본인이 뜻이 있고 능력이 있다면 진행을 할 수 있는 일 중에 한 가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점이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단점이 오히려 단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런 점이
앞서 말씀드린 게 사람에 따라서는 단점으로도 들릴 수 있는 게 내가 나에게 주어지는 일만 해서는 사실은 성과라는 것을 얻기가 힘든 그런 직장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좀 해보자면 어쨌든 뭔가 일에서 성취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네요. 확실히. 성취감은 이제 본인의 가치관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목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실 성취감은 얻을 수 있는 게 물론 어느 정도 직위가 되어야지 이제 그 어떤 정책을 정하고 사업을 운영을 하고 하는 그런 기회가 오겠지만 그런 위치에 있다면 성취감을 충분히 얻을 수 있고